네, 안녕하십니까. 탁팀 제약학과 박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환자가 외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발하고 발목이 아프다고. 그런데 이 환자는 실제로는 우측 두 번째 발가락이 그린 부위에 심한 부종하고 열감, 압통, 발적 등이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 갔었대요. 그랬더니 엑스레이 찍어보고 별 이상 없다고 그냥 부목대주고 소염제만 받아서 이제 병원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루 지났는데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찾아왔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최근엔 많이 무리했냐? 뭐 걷는 정도는 했지만 뭐 삐거나 외상이라고 할 만한 수준은 전혀 아니었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이거는 외상이어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평상시에 술을 많이 먹거나 이렇게 열감이나 발적이 일어나기 전에 술을 많이 먹었냐, 고기도 많이 먹었냐 물어봤더니 많이 먹었대요. 그리고 옆에서 와이프가 하는 말이 술은 평상시에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환자분은 좀 체격이 있는 편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건 외상은 분명히 아니고 분명 통풍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혹시라도 본인도 모르게 뭐에 찔리거나 감염돼서 봉화지겸, 우리 뭐 군대에서 남자들이 많이 생기는 질환이죠. 감염에 의한 연조직 감염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조직 상태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된다. 다른 데서 방사선 검사를 해봤지만 혹시 모르니까 재검사를 했고, 방사선 검사는 아시다시피 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관절하고 연부조직 상태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까지 더불어 시행했습니다. 자, 보시면 초음파 검사 결과는 첫 번째 보시면 제가 초음파를 이렇게 발등 윗부분에 대서 확인을 했더니 관절이 엄청나게 부어있는 그런 소견이 보였고, 이렇게 하얀 발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뭐 요산이나 석회성 변화로 보인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초음파를 좀 돌려서 이렇게 확인했더니 이 두 번째 발가락 부위가 세 번째 발가락 부위에서 엄청나게 부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풍성 관절염을 이제 확실히 의심하고 더 의미를 두었고요.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이것이 통풍성 관절염인지 연조직 감염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은 품었지만, 그래서 피검사도 추가로 시행했고요. 보시면 엑스레이는 보시다시피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 결과를 봤더니 바로 이 요산 수치가 우리가 6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고 알려진 이 요산 수치가 7점도 넘는 자그마치 거의 1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요. 급성 염증 소진, 만약에 이게 연조직 감염, 봉화증염이었다면 이 CRP라는 수치와 급성 수치와 그 다음에 WBC, 백혈구 수치가 엄청 올라가야 돼. 이건 다 정상이었고, 만성 염증 수치인 ESR만 조금 상승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서히 진행한 요산 고혈증에 의한 통풍성 발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아까 이 그림에서 초음파 유도화에 정확하게 주사를 놔드렸더니 바로 통증 그 다음날 없어서 걸어서 즐거운 얼굴로 내원하셨습니다. 근데 환자분한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는, 즉 지금 고요산 혈증에 의한 통풍성 발작이 생긴 건데, 요산을 제어하지 못하면 당신에게 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산 저하제 복용법을 제가 재교육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오셔서 꼭 요산 수치를 재검하고 잘 복용하고 있는지를 저하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환자분은 고맙다고 생각하고 가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했던 영상도 제가 유튜브 영상도 보내드렸고요. 환자분한테 숙지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외상도 없이 갑자기 발이나 발목이 아픈 경우에 아까 보셨듯이 다른 병원 가면 그냥 엑스레이 찍고 이상이 없으니까 소염제 먹고 봅시다 이런 경우도 많고요. 통풍성 관절염이라든지 연조직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특히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외상 없이 발목이 자주 아프고 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 통풍이 왜 외상 없이 아플 수 있냐면요, 우리가 통풍은요 이미 요산이라는 어떤 결정들이 관절에 좀 쌓여 있기 때문에 마치 기름이 가득한 그런 공간과 같아요. 거기에 살짝 삐끗하거나 좀 무리하는 여러 가지 염증의 씨앗, 불씨만 살짝만 던져지면 엄청나게 활활 타는 그런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풍성 발작은 어이없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발목이 확 꺾이는 정도가 아니라 계단 내려가다 살짝만 삐끗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다 그냥 발을 툭 부딪히는 정도, 발가락을 부딪히는 정도, 아니면 가다가 그냥
정지를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아주 어이없는 손상에도 이것이 단순 외상이나 염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풍성 관절염으로 발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일들이 잦다면 분명히 요산 수치를 검사해 보시고 이건 단순한 관절염이나 삐끗한 인대 손상이 아니라 이런 요산과 관련된 통풍성 관절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페북소스탓이라는 페브릭 제제와 그리고 알로프리놀 제제의 효과를 좀 비교했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해요.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알로프리놀은 하루 2번 복용을 해야 되고 페북소스탓은 하루에 1번만 복용하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다는 차이점이고, 약을 굳이 잘 듣고 있다면 바꾸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가 정말 오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통풍약 복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환자들이 실패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통풍이 있는지를 알아요, 자기가. 그리고 요산도 높은지 아는데 그냥 안 먹어도 별로 발작도 안 오고 특별히 증상이 없으니까 평상시에 약을 안 먹다가 전날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발이 좀 아파오는 것 같아. 그럼 요산제를 먹기 시작해요. 이게 왜 정말 위험하냐면요, 우리가 요산 저하제를 먹으면 요산 수치, 우리 몸의 요산 농도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산 결정이 있거나 그럴 때 걔네들이 녹으면서 엄청나게 요산 수치와 농도가 변하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면서 엄청나게 더 염증성 반응을 유발하게 돼요. 즉 아플 때 요산 저하제를 먹으면 더 아프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이미 발적이 왔어요. 발생했는데 진통제나 소염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되겠지 하고 이 요산 저하제 알로프린이나 페북소스탄을 먹고 호전을 기다려. 더 악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산 농도를 조정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건 나 이런 일 처음도 아니고 이럴 때 콜킨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굉장한 강력한 항소염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복용하면 엄청 좋아져요. 그러면 그걸 좋아진 다음에 이것은 요산이 올라가서 생긴 문제니까 그걸 천천히 조정하고 떨어뜨린 요산 저하제를 먹어서 혈액 수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먹고 요산 저하제를 또 다시 복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콜킨이나 스테로이드를 먹어요.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불이 나면 끄고 불이 나면 끄는 거죠. 불이 안 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발적이 났는데 병원을 방문해서 자기가 만약에 페북소스탄, 알로프리놀, 콜킨 이런 약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발적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좀 통증이 가라앉거나 이런 다음에 혹은 그 이후에라도 병원에 가셔서 요산 농도를 피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안 된다면 약물을 바꾼다거나 용량을 늘린다거나 또 다른 요산 배설제를 복용한달지 아니면 콩팥 상태를 확인한달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신장 상태를. 근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요산 혈증, 몸의 요산 상태가 이렇게 높은데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이죠. 우리도 혈압약을 평상시에 먹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장기에 가는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고요산 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놔두게 되면 콩팥에도 쌓이게 되고 온몸의 관절에 또 여러 기관에 쌓이면서 다발성 장기 부전을 유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시려면, 건강하시려면 꼭 통풍약을 드셔야 되고요. 마지막, 모르면 큰일 나는 통풍약 복용법. 이거는 정석이죠. 자, 1번 꼭 기억하십시오. 요산 저하제, 특히 알로프린이나 페북소스탄 같은 페브릭 같은 제제는 증상 치료제가 아니에요.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닙니다. 안 아플 때 평상시에 요산 농도를 조절하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발적이 오거나 아플 것 같으면 요산 저하제, 즉 알로프린이나 페북소스탄을 먹으면 증상이 더 심해져요. 요산의 농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더 녹아서 염증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요산 저하제를 복용하지 말고 통풍이 발적이 오면 소염제나 주사제를 통해서 발작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다음에 발적이 줄고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하고 통증이 참을만해 하거나 거의 없는 수준까지 기다렸다가 요산 저하제 복용을 재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줄어들면 꼭 병원을 방문하여서 요산 농도를 확인하시고 향후에 의사하고 콩팥의 상태, 신장 기능의 상태, 그리고 용량 조절, 그리고 향후에 약물 복용 계획까지 의사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때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까지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탑팀 제약과 박정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